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야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대선 주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현재 정치에 투신하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이유는 전혀 없지만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이 찍어내려 할수록 흔들수록 압박을 가할수록 핍박을 당할수록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더 단단해지고 그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가지고 이 감사와 관련해서 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갖다가 직권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 논란이 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에 지지율이 4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탈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갖다 결정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반문을 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국회에서 질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마치 최재형 감사원장이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것 마냥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여당, 이 정권 인사들이 분기탱천해서 아주 그냥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무슨 단독이니 뭐니 해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법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무슨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일이 전혀 없는데 뭘 이렇게 난리를 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이 그러면 41% 받았지 무슨 51% 받았는데 41% 받았다고 지금 깎아내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최고 존엄을 모욕한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존엄도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에서 무슨 비판적인 의견을 갖다 제시하면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까? 여기가 무슨 민주공화국이지 왕정국가입니까? 여기가 신정국가입니까? 자꾸 이상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무슨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걸 저지른 것 마냥 분기탱천해가지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마치 무슨 또 적폐 세력, 이 문재인 정부 안에 남아있던 적폐 세력인 것처럼 뒤늦게 발견한 것처럼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에 쿠데타를 음모했다, 모의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무사 개헌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기무사 개헌 문건 그 관련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사를 2건이나 썼지만은 무슨 내용이었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지금 기무사 개헌 문건 가지고 해가지고 누가 법적으로 처벌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는 헌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위반했거나 그 밖에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발언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 그걸 좀 정확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언 내용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백운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닌데 어쨌든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월성 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고 했던 세력들에 저희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도대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해주고 조기 폐쇄 결정을 왜 내렸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만 월성 1호기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건지는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백운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월성 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거는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운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공약, 탈원전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문재인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을 통해서 국민적 합의로 다시 도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대선에 당선되면 그 후보자가 내놨던 모든 공약이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졌다.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마련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그 후보자가 내놨던 공약은 모두 다 강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 후보자가 내놨던 공약의 타당성과 재원, 이런 예산, 지출의 타당성 이런 거는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국민이 원했던 겁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 문재인 당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놨던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문재인 후보의 1호 공약이 뭐였습니까? 바로 광화문 대통령이었습니다.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옮겼습니다. 안 옮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있지 않습니까? 관저도 광화문 인근에 마련한다고 했는데 안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느냐? 퇴근길에 남대문에 들려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문바들 동원해가지고 연출한 그런 사진 맥주 마시는 그런 사진 말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근길에 남대문이나 이런 데 들려서 시민들과 소주 한잔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거 대통령 공약인데 실천하지 않습니까? 왜 대선 때 공약으로 내놓고 41% 지지율을 받아서 당선이 됐다면 이들 논리대로 한다면 이것도 국민적 합의가 된 것이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고 국민적 동의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 집무실 안 옮기고 왜 대통령 관저 광화문을 안 옮기고 왜 퇴근길에 소주 한잔 안 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대통령이 되면 남대문 광화문 광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통하고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함께 등산하겠다? 왜 안 합니까? 더워서 안 합니까? 이 중에 지킨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니 1호 공약도 이렇게 안 지키고 있는데 문재인 스스로도 무슨 탈원전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뭐라 그랬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성추문에 대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기의 비서를 갖다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왜 문재인 대통령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처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무슨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과하면 됩니다. 반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공약일 수밖에 없고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공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비핵화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정권이 다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공약 강조할 거면은 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국민적 대다수가 동의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꼭 아무 말도 못하면서 월성 1호기 탈원전 이거는 국민적 동의를 구한 거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지지율이 41%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과연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게 과연 타당하냐? 논리적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고 한다. 감사원장이 감히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병철 이 사람 대구고검 검사장 출신이고
뭐 한때는 이제 뭐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아마 전남 순천 출신일 텐데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감사원장으로 적격 인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인데 제가 들어도 최 원장 발언은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들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동근 치과 의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대통령 국정 운영 이런 거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장 사퇴하고 제야에 나가서 대통령 비판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 감사원장 탄핵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백운규가 주장했던 거에 대한 반론 내지 반문했던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런 발언 중에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난리가 났습니다. 뭐 대체 이들의 이 사고 두뇌 회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겪으면 겪을수록 보면 볼수록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 감사원장 및 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들의 논리를 그대로 한번 빌려보자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41%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이들은 지금 이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내놨던 모든 그 국정 과제들이 국민적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추진하는 데는 아주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놨었던 감사원장 및 위원회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한마디로 이건 어떤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는 스스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박하는 전혀 배치되는 언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왜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고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걸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약은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또 어떤 공약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말 이번 정권 들어서 내로남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지겹고 그것만으로는 이들의 행태를 표현하는 게 너무 역부족이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사법연수원 시절에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갖다 2년 동안 업고 다녔다. 참 미담 제조기다. 이런 식으로 칭송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문재인 청와대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 뭐라고 했냐면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다.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보여와 법원 내 미담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 이유를 밝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이 문재인 정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뭔가 적폐를 대하는 듯한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적폐를 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한번 돌이켜보면은 이게 문재인이 강조했던 탈원전에 약간 반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다. 혹은 그거의 정당성, 타당성에 의구심을 표현한 발언을 했다. 이게 첫째 괘씸죄에 포함이 됐고 두 번째 이 청와대가 이 지금 윤석열 검찰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마치 일각에서는 추미애 또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검찰을 좌우한다는 식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감사원 탈원전 기조에 반기를 들고 그거의 진상을 파헤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오수 전 법무차관, 이 조국 밑에서 법무차관을 했던 사람을 갖다 감사위원으로 앉히려고 했더니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거부합니까? 이 김오수의 이력 같은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오게 될 경우에는 감사원의 고유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마치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예상이 됐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걸 거부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헌법상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고 문재인 청와대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원장이 제청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수로 임명을 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장을 흔들고 있다, 찍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뭔가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원장이 하는 짓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탄핵하면 됩니다. 단 물론 조건은 감사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다거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그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아마 탄핵 사유가 없어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탄핵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최재형 감사원장은 제2의 윤석열이 될 겁니다. 제2의 윤석열. 물론 지금부터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물난에 허덕이는 새로운 인물을 갈구하는 야권 지지층한테 이 최재형 원장, 이 사람은 상당히 국가관도 뚜렷하고 이 안보관, 대북관도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친이 바로 6.25 때 참전용사,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미담 제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스토리를 꾸며내는데 유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스터 원칙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재 지금 갈망하는 뭔가 정의, 공정 이런 가치와 부합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러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이 야권 지지층한테 일종의 또 선물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권에 투신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계속 쪼이고 압박할수록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과 입지를 그대로 또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어떻게 할지, 감사위원은 또 어떻게 임명할지, 결국에는 이 탈원전을 비롯한 각종 이 정부 감사를 어떻게 좌우하게 될지, 그거를 지켜보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결국엔 또 그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